네, 오늘은 게임 매거진 1995년 7월호를 읽어볼게요. 굉장히 오랜만에 책을 읽어보는 것 같습니다. 95년 당시에 게임 잡지 한 권에 5,500원 금액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추억이죠. 뭐 늘 그랬다시피 이제 처음에는 광고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미니 콤보이 주머니에 들어간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해서 색깔별대로, 네, 광고는 좀 빠르게 이렇게 흘려가듯이 넘겨볼게요. PC 게임들 위주로 광고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가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환타 피노키오를 활용한 환타 광고가 눈에 띄네요. 이게 뭐죠? 광고를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이거 궁금하네요. 이 느낌이 어떨지. 진동이 막 오고 막 그런 걸로 기억이 나는데, 홍길동전 2. 홍길동이 이제 아무래도 좀 유명한 고전이다 보니까 당시에 제가 이제 컴퓨터 게임을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광고를 보니까 또 새록 나네요. 게임 사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참 격세지감입니다. 네, 지금 같으면 다 인터넷으로 하면 될 텐데 말이죠. 이렇게 지금 광고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 뭐 삼국지 3. 정말 유명했죠.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던 브레이크에이지. 이거는 만화책. 맞네요. 예, 만화책. 예.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씩, 네, 3DO 이정재 형님의 얼굴도 보이고요. 전자랜드. 전자랜드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전자랜드의 이런 실루엣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이 게임 잡지에 지금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만화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언제 개봉했었지? 이러면서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 만화이긴 한데, 디자인이 사뭇 좀 뭔가 이제 손오공을 좀 닮았죠.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궁금하긴 합니다. 이런 만화 광고가 있었고요. 세턴 47만원, 플레이스테이션 47만원, 네오지오 CD가 49만원. 네. 컴퓨터는 뭐 더 상상을 초월했겠죠. 129만원, 109만원. 전설적인 만화 마크로스의 게임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이제 광고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로또의 문장. 이게 이제 만화죠. 네, 2,500원입니다. 당시 단행본 가격을 알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차세대 게임기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책을 굉장히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좀 콩닥콩닥거리는 마음으로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오랜만이네요. 메가 CD 뭐 등등등이 있는데, 현충일 95년 현충일이네요. 지금이 또 6월달이다 보니까 맞네요. 이게 좀 시기가 겹치긴 하는군요. 자, 우와, 뭐 1,000만원이나 하지? 소프트웨어 콘테스트. 여기 대상은 1억이네요. 이제 광고가 거의 끝나고 게임 매거진 이제 칼럼이 나오네요. 하찮게 여긴 게임, 논덩어리처럼 불어난 게임 산업.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이 이렇게 발달할 줄 몰랐다라는 그런 식의 기사일 텐데, 네. 초특급 특보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7 울트라 64로 등장.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울트라 64는 이제 닌텐도 64 게임기 발매되기 전에 가명인데, 뭐 닌텐도 기기로 쭉 파이널 판타지가 나왔다 보니까 당연히 7도 여기로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한 거죠. 뭐 결과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발매를 하고, 그 덕분에 드래곤 퀘스트 파이널 판타지를 등에 업고 플레이스테이션이, 네,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죠. 5탄의 한 장면, 이제 6탄의 한 장면, 그리고 4탄의 한 장면입니다. 이때는 플레이스테이션 1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2 개발 착수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기사도 있고요. 헤드라인 뉴스는 이제 삼성 유아교육용 피코. 이거 피코는 조금 유명했던 걸로 아는데, 네,
키코에 대한 기사가 있고요. 세톤용 소프트웨어 이제 저가 정책 실시, 가격을 내린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4,800원. 800엔이죠. 800원이 아니고 800. 마법기사 레이어스. 제가 이제 방구석에서 즐겼던 게임이라 좀 더 반갑네요. 네. 블루 CD도 있고요. 5,800엔. 이 당시 CD들은 이 전 세대인 팩 그런 들어가는 기기들에 비해서 CD가 이제 매체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었죠. 네.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반가웠었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초반에는 좀 이제 여전히 팩처럼 비쌌던 걸로 기억이 나서, 네. 이런 기사들이 있고, 쌍용, 현대전자는, 현대랑 SNK가 무슨 상관이 있었죠? 어디, 한번 봐볼게요. 현대전자는 지난 25일 일본 SNK사의 네오지오 CD 게임기를 국내에서 제조하고 이에 대한 판권을 갖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OEM 방식으로 현대전자가 SNK랑 계약을 한 적이 있었네요. 뭐지? 닌텐도 64까지 현대가 발매를 하고 했었는데 이건 또 이건 제가 기억이 전혀 안 나는. 네, 다음 기사입니다. 삼성 어린이 박물관 설립. 이게 어린이 박물관 잠실에 이게 지금은 없겠죠? 제가 이건 잘 모르는 건데 아마 지금은 없을 거예요. 삼성 닌텐도와 극적 화해. 지난 2월 닌텐도가 삼성전자의 슈퍼 동키콩 컨트리 불법 복제건으로 제소했던 문제가 놀랄 정도로 빨리 해결되었다. 닌텐도의 제소 이후 삼성전자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닌텐도를 맞제소하여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예견이었지만, 닌텐도에서는 삼성전자가 직접 불법 복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 그에 따라 삼성전자에서도 제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다. 이런 일이 있었네요. 삼성은 참 어떻게 보면 이 닌텐도 진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세가와 파트너를 맺고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있었군요. 기억이 안 나는 뉴스들이 좀 많이 있네요. 닌텐도 64 내년 봄으로 발매 연기. 닌텐도는 발매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64가 연기가 되면서 참 하드웨어가 이제 또 그 팩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부터 해가지고 발매 연기되고 하면서 좀 뭔가 당시 분위기는 참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슈퍼차일드 이제 시사회 개최했고요. 이 영화 궁금하네요. 95년 당시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이때 왜 기억이 안 나지? 네, 플레이스테이션 미국 발매 확정. 미국의 소니 자회사에서 발매하는 미국판 플레이스테이션의 가격은 $200. 200달러였군요. 하나로 약 16만원? 잠깐, 왜 이렇게 싸? 굉장히 싼데요?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가격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싸게 팔았나? 네, 이렇게 회원. 이건 뭐지? 차세대 게임 정책과 국내 보유 현황. 와, 게임기들의 이제 그림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거 보면 어쩔 수 없는 그 콘솔 게이머로서의 뭔가 피가 느껴지고요. 최근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월등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이때만 해도 참, 그러니까 왕자의 자리를 이제 확실히 잡았다고 볼 수는 없었겠지만, 지금은 완벽히 자리를 잡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1, 그리고 세가 세턴. 저는 이 세턴을 보면 참 뭐랄까, 너무 이제 좋아했던 기기라서, 감정이 좀 미묘하고 복잡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NEC, PCFX, 비운의 게임기죠. 3DO. 3DO도 참, 처음 발매했을 때 제가 너무 좋아했었는데 참 저한테는 좀 애증의 게임기입니다. 네. 자, 3DO 기사 한번 읽어볼까요? 소프트웨어 한글화하고 64비트 M2 개발 중. M2는 발매를 안 했었죠. 이거 제가 기억이 좀 가물한데. 그리고 소프트웨어 한글화가 나왔었나요? 뭐가 있었나? 제가 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게임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3DO 얼라이브는 LG전자의, 요게 이제 발매가 될 때는 골드스타로 발매를 했는데, 지금 이 95년 이제 요 잡지가 발매될 당시에는 LG로 이제 개명을 해서, LG전자라고 말이 나오네요. LG전자의 TV, 신문, 잡지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광고에 힘입어 현재 국내에 2만 대까지 출하되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부재로 판매량이 지난 연말보다 다소 부진한 상태.
이 부진함을 시작으로 쭉 부진했죠. 아, 정말 안타깝지만 소프트웨어의 반전은 없었습니다. 예, 없었고 참 지금 생각하면 안타깝네요. 플레이스테이션 인기 급상승, 세턴 3DO 주춤. 이 현상이 이제 계속 쭉 이어지면서 네, 지금까지 뭔가 게임계의 이 구축된 게임 시장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 가는 게 참 재밌네요. 95년의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매장 판매량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매장에서만 월 평균 10대에서 15대, 와, 세턴은 7대에서 10대 정도, 3DO는 3대에서 5대, 월 평균 판매 대수네요. 결국 월 평균 10대를 기준으로 하면 6개월 동안 1000개의 매장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국내의 유저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세대 게임기는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6000대에서 700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될 수 있다. 차세대 기기 대단합니다. 게임 매거진 애독자 엽서 15,000통을 집계한 결과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플레이스테이션이 가장 많은 540명, 그 다음이 340명이 가지고 있다는 세턴, 3DO 경우에는 240명, 네오지오 CD가 40명으로 각각 집계되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네. 아,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도표로 나와 있네요. 구입하고 싶은 차세대기도 플스, 가지고 있는 차세대기도 플스. 네, 압도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아, 재밌는 기사들이네요. 이게 보면 차세대 게임기 구매 이후 베스트 이제 이렇게 순서들인데 한 3위 정도까지만 읽어드리면, 아, 잠시만요. 아, 네. 조명을 한번 다시 좀 더 밝게 한번 켜봤거든요. 제가 책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작은 화면에서 여러분들의 좀 가시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네, 조명을 좀 더 켜봤는데 좀 더 밝아진 느낌이 들어서 이대로 한번 책을 이어서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차세대 게임기 구매 이후 베스트, 요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위까지 각 게임기 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좀 재밌네요. 슈퍼 32X가 1위, 슈퍼 알라딘에 결합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도 좋다. 2위, 가장 경제적이다. 3위, 슈퍼 알라딘을 써보니 32X도 하고 싶다. 네오지오 CD 1위, 오락실 기분이 난다. 2위, SNK4가 좋다. 3위, 해보고 싶은 게임이 많다. 세턴 1위, 버파 시리즈 때문. 버파의 영향력이 엄청났죠. 2위,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재밌는 게임이 많다. 3위, 세가의 노련미와 경력에 믿음이 간다. 자, 플레이스테이션 1위, 좋고 재밌는 게임이 많고 2위는 서드파티 지원이 가장 확실하고 수도 많다. 3위는 철권 때문. 재밌네요. 사실 1, 2, 3위가 대부분 비슷하네요. 근데 이거 PCFX는 어떤 1위, 동화 재생 능력과 애니메이션이 좋아서. 2위, PC와 함께 즐길 수 있어서. 3위, 가장 흥미롭다. 재밌는 이유들이. 네. 울트라 64, 닌텐도 64죠. 1위는 닌텐도가 좋아서, 2위는 저렴한 가격. 전혀 저렴하지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3위, 64비트의 환상의 게임 세계가 기대된다. 이게 뭐랄까, 그 미래에서 과거로 온 것처럼 실제로 이제 옛날 게임 잡지를 읽고 있으니까요, 모든 걸 알고 보는 입장이 이게 참 재밌네요. 3D 원라이브는 1위,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기능. 2위, 한글화 게임이 많아서. 3위, 외국 것이 아니니까. 아, 이거 1위부터 3위까지 이 모든 그 이유가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 전혀 맞지 않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네요. 네. 플레이스테이션 클럽입니다. 플스의 새로운 서드파티 어클레임 저펜, 네, 어클레임 저펜 있고요. 플스로 LD 게임의 명작이 살아난다. 네. 이게 끝인가요? 아, 이어지네요. 플레이스테이션 클럽 쭉 이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기획 국내 가족용 게임의 유통 과정과 문제점. 턱없이 비싼 게임팩. 와, 정말 대단했죠. 게임팩 가격이. 본 기자가 게임팩을 구입하기 위해 용산의 한 매장에 갔을 때였다. 힘찬 발걸음으로 당당하게 매장에 들어간 나는 맥없이 되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가지고 간 돈의 액수는 와, 10만원입니다. 95년 당시에 10만원이에요. 10만원. 하지만 구입하고 싶은 게임팩은 12만원. 그도 그럴 것이 그 게임팩의 정가는 12,800엔.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11만 7천원이기 때문이다. 와, 단지 재미로 즐기는 게임팩의 가격이 12만원이 된다는 것이 어쩐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지난 1993년 말에서 94년 초반만 하더라도 8만원 선이면 웬만한 신종 게임팩은 모두 구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턱없이 게임팩의 가격이 비싸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많은 유저들은 매장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게임 매장에서도 많은 이윤을 남기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개중에는 많은 이윤을 남기면서 장사하는 곳도 있겠지만 흔히 알고 있는 용산이나 세운상가 등의 매장에서 게임팩당 남기는 이유는 5,000원에서 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와, 재밌네요. 이거를 읽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용산에 제 동생의 이제 군대 동기가 용산에서 장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이 전역하고 나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20대 중반 이후부터 용산에 다니면서 게임 그런 것들을 사기가 좀 수월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동생을 통해서 이런저런 정말 많은 얘기들을 듣고 정보를 얻곤 했었는데, 실제로 이 팩이나 CD들을 통해서 가져가는 마진은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요 글을 보니까 네, 재밌네요. 상당히 좀 정확히 알고 이제 기사를 작성하신 이런 와 성룡 기자. 기자분이 성룡 기자분이네요. 굉장히 이 당시에 되게 유명한 기자분이신데 글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표로 네, 일본에서 국내로 게임 소프트웨어가 유입되기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정말 많은 그런 것들이 있고, 가정용 게임 업계의 불법 유통 구조 뭐 이런 게 있는데, 불법으로 유통되는 게임팩들, 요거는 재밌네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매장 탓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게임팩 값이 한올 높은 줄 모르고 올라만 갈까? 이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유통과정, 일명 보따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 성행하는 이 불법 유통과정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이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게임팩의 70%는 보따리를 통해서 들여온다고 한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만한 게임 가격이 조성된 데에는 그들 보따리의 영향이 크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도표를 보면 알겠지만, 아까 전에 요 도표입니다. 도표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들이 접하게 되는 가정용 게임팩의 불법 유통 과정은 대부분이 5단계에서 6단계 정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게임이 완성되고 나서 그 게임을 판매하는 판매 회사, 그리고 각 지방 총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1단계, 그리고 각 지방 총판에서 커다란 도매점으로 보내지는 것이 2단계, 그 후에는 보통 적당한 도소매점으로 넘어가게 되고 다음에는 비로소 소매점으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서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유저들이 게임을 구입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3단계, 4단계에 해당된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우리의 보따리들이 3단계나 4단계에서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이다. 이들 보따리들이 도소매점에서 게임팩을 구매하게 되면 보통 정가의 30% 정도 되는 금액을 디스카운트 받게 된다. 물론 이것은 싼 가격이다. 하지만 국내 게임 유저들이 그 게임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되는 긴 여행을 하게 된다. 와, 도소매점에서 보따리에게 넘어가는 것을 4, 5단계. 이 보따리들이 국내의 용산, 세운상가에 게임팩을 파는 것이 5, 6단계. 그리고 최악의 경우라 할 수 있는 A의 매장에 없는 게임을 B의 매장에서 구입해오는 경우가 6, 7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서울 근교에 사는 유저들이 구입하는 게임팩은 여러 단계의 절차를 밟으면서 들어오게 된다. 더구나 각 단계에 해당하는 업자들이 적당한 이윤을 남기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 결국 이 많은 유통구조를 거치면서 유저들이 구입하게 되는 게임팩의 가격은 점점 불어나게 되는 것이다. 와, 여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비싸지게 되는 그 과정들이 좀 재밌어서 좀 길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명 게임이 유독 고가가 되는 원인과 정식으로 발매되는 게임의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기사가 특별 기획으로 성룡 기자분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다는 거. 네, 이 게임 소프트웨어로 넘어온 게 지금 꽤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벌써 잠긴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예, 죄송하다는 말씀 좀 이어서 드릴게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재밌게 읽어볼게요. 저도 너무나 지금 좀 설레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플스 게임 이제 정보들인데, 에이스 컴뱃. 에이스 컴뱃은 최근까지도 이제 신작이 나올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정말 재밌는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이죠. 저는 1탄, 2탄, 3탄까지는 좀 많이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에이스 컴뱃. 킹스필드. 프롬 소프트웨어. 네, 지금도 너무나 유명한 프롬 소프트웨어의 킹스필드 2.
게임이고요. 아크더레드. 요것도 이제 초반에 플스가 초반에 RPG 게임이 없는 와중에 요 게임이 이제 좀 가뭄의 단비처럼 발매가 되어서 인기를 끌고 제 기억이 맞으면 3탄인가요? 예, 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거의 1탄 시작점입니다. 아직 발매는 안 했고요. 국내 예정가는 7만원이네요. 위저드리 이건 7탄 대작 RPG 위저드리의 7번째 이야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위저드리 시리즈는 안 해봐서 네. 물론 당연히 제가 안 해본 게임들이 훨씬 많긴 하지만 네. 기동전사 건담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고 재밌는 게 애니메이션으로 제 또 와이프가 간담을 좋아해서 네 재밌죠. 정보가 좀 있더라고요. 네 이례적으로. 아 요것도 꽤 인기를 끌었던 필로소마 네 슈팅 게임인데 와 이거 잊고 있었네요. 방구석에서 언젠가 한번 좀 즐겨보고 싶은 게임이고요. 제로 디바이드 3D 격투 게임. 당시에 이제 철권과 버파를 이제 필두로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3D 격투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제로 디바이드. 메일트랜서, 드래곤볼 Z, 초무투전. 와, 이 애니메이션 좋아요. 네. 요런 그래픽은 뭐 이제 게임 팩으로 할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네. J리그 실황 위닝 11입니다. 위닝 11. 전설의 시작인데 지금은 좀 그 전설이 멈춰 있죠. 언젠가 좀 이어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신작을 참 저도 이제 이게 게임이 안 나오니까 피파로 넘어가서 게임을 즐기고 있긴 한데 저는 원래 위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애정하는 게임 시리즈입니다. 크론즈 게이트가 있고 네, 후지마루 지옥변, 메탈 자켓, 건버드까지. 건버드. 자, 다음입니다. 남코 매니아 철권. 철권에 대해서 뭐 데빌카즈의 사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좀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철권 같은 경우에 너무나 인기가 많았으니까요. 갤러그를 올 클리어하기 위하여 철권에 이제 그 처음에 게임 시작하면은 로딩이 되는 화면에서 갤러그를 하면서 그걸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센스 넘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 갤러그를 올 클리어하면 특전이 있으니까 요 올 클리어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공략집입니다. 이런 공략이 또 있었네요. 저는 이거 그 당시 할 때도 올 클리어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리치레이서. 네. 남코의 그런 페이지다 보니까 철권에 이어서 리치레이서 정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리치레이서도 제가 방구석에서 즐겼었죠. 자, 플스를 알아두자. 현재 플스의 유일한 백업 장치 메모리 카드. 네, 메모리 카드. 장단점. 이게 단점이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플스용 메모리 카드에는 커다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단점. 메모리 카드를 써본 유저는 알겠지만 메모리 카드의 저장 메모리 양이 상당히 적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매된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RPG나 어드벤처 등의 게임 파일 한 개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3, 4개의 블록이 필요한데 데이터가 큰 것은 15개까지. 와, 그랬나요? 하지만 메모리 카드에 저장이 가능한 블록은 모두 15개. 와, 한 가지 게임의 데이터 파일을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저장 용량이 많은 게임 한 타이틀당 한 개의 메모리 카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한 개의 메모리 카드면 제 기억이 맞으면 대충 그래도 대여섯 개, 6, 7개의 게임은 넣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지적이 맞긴 맞아요. 그 용량이 너무 적어서 많이 저장을 못했던 건 사실이죠. 요걸 단점으로 지적을 했네요. 그럼 장점이 여기 있네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조그만 크기. 작은 크기가 장점. 플래시 메모리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고 오랜 시간 사용과 안전한 세이브가 가능하다는 것. 이게 진짜 이 95년 당시에 발매된 플레이스테이션의 메모리 카드. 이게 지금이 2024년이니까 1년만 지나면 30년 전인데요. 무려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인데 지금도 메모리 카드가 제가 이제 이렇게 간간히 꺼내서 이제 켜보면 지금도 유지 저장되고 있거든요. 네, 대단합니다. 이렇게 사용법도 있고, 매장에서 구입하기 쉬운 주변 기기들, 이제 메모리 카드가 있고요. 당시에 판매가가 25,000원, 30,000원 정도였네요. 그리고 오리지널 플스 패드 40,000원 정도에 판매가 됐고요. 네지콘. 요거는 이제 돌려가면서 하는, 그런 게임인데, 그런 그 패드인데, 요거에 65,000원, 70,000원 정도. 와우. 파이팅 스틱. 호리전기 거. 와, 11만원 정도 했었군요. 엄청나네. 요거는 이제 공략이네요.
공략, 킹스필드 공략이고요. 94년도 프롬 소프트웨어에서 발매된 게임입니다. 요거는 제가 방구석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게임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비기, 비기, 플스 비기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데이터 뱅크 해가지고 국내 인기 베스트 1위는 철권, 2위는 기릭더 블러드, 3위는 리치레이서, 4위가 스타블레이드 알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요 때를 보면 아직 이제 게임기 발매된 지 얼마 안 돼서 소프트웨어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95년을 시작으로 엄청난 게임들이 계속해서 발매가 되니까요. 해외 인기는 투신전이 1위, 2위가 리치레이서. 바로 3DO 얼라이브 클럽으로 넘어가네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가 그거죠. 그 한국의 성우분들이 이제 더빙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임인데, 이것도 방구석에서 꼭 한번 즐겨보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헐리우드 이제 배우들, 이 배우분은 헐리우드에서 그때 영화 볼 때 좀 이렇게 나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 제목이나 이런 것까지 기억은 나진 않고요. 여기 보면 실사 영상 타입의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궁금하네요. 너무 오래됐어요, 해본 지가. 진짜 오래됐다. 쇼크웨이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지금 게임 속에 2개 나와 있고, 뉴 소프트 라인업 해가지고 슬램앤잼, 제가 그 방구석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슬램앤잼 나와 있고, 윙 코맨더가 나와 있고, 치키치키 머신, 맥레이스?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런 게임이 있습니다. 와, 디에이식탁 3DO 공략 익스프레스 32비트 최강의 공포게임. 디에이식탁은 1탄 그리고 2탄까지 제가 훗날 방구석에서 꼭 보여드리고 할 건데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하고 게임이기도 해서 분석, 공략입니다. 로라의 여행이죠. 뭐 여행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략이 되어 있습니다. 와, 폴리스너츠. 폴리스너츠는 요걸 한번 읽어볼까요? 게임 매니아들이 잔뜩 주목하는 작품, 3DO의 넘버원 기대작, 코나미의 불후의 명작 스네처의 스텝진이 선사하는 미래 세계를 둘러싼 어드벤처 게임. 이렇게 발매가 늦는 이유 뭐 이렇게 나오지만, 뭐 당시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으니까요. 폴리스너츠. 이 게임책을 볼 때만 제가 느끼는 감정인데, 뭐랄까요, 이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물론 막 그 어릴 때 이제 막 그런 게임들을 막 보면서 설레하는 그런 감정들과 막 여러 가지 이제 느낌들이 이제 교차되지만, 무엇보다 제가 크게 드는 생각은 이 게임들을 막 하나하나 꺼내서 해보고 싶다? 그게 지금 너무 좀 마음이 크게 드는 것 같아요. 이때 국내 인기 1위는 3DO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2 터보, 그리고 2위가 피파, 그리고 3위가 스타블레이드입니다. 해외 인기도 똑같이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2 터보인데 2위는 디에이식탁이네요. 3위는 졸업 파이널. 주목작이 아이돌 마작이라니, 이러니 이게 참 게임기가 뜨기가 힘들었겠죠. PC FX 클럽으로 넘어갑니다. PC FX 미소녀 뉴스. 아무래도 게임들이 좀 미소녀 그런 이제 게임들 위주로 나왔다 보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천혜마경 3. 천혜마경 시리즈는 PC 엔진 때부터 이제 크게 인기를 끌었던 게임 시리즈인데, 천혜마경 3 나미다, 그리고 천혜마경 전내 카라쿠리 격투전, 천혜마경 프로젝트 발동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인기 끌었던 게임들이고요. 은하 아가씨 전설 유나, 그리고 여신 천국 뭐 등등등이 있지만, 당시에도 지금도 제 입장에선 크게 관심을 가지기 힘든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많아서, PC 엔진도 아직 게임이 발매가 될 때입니다. 95년도면. 천지무용, 기장루가, 바람의 전설 제너드, 은하 아가씨 전설 유나 등등 해가지고 이제 아직 발매가 되지 않은 게임들의 라인업이 보이고 있고요. 와, 그러니까 이 기사 제목이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는 건데, PC 엔진의 신화는 이제 끝인가? 그렇죠. 이게 질문이자 답이죠. 이대로 끝나버린 PC 엔진의 신화, PC FX로 막을 내린 그런 시류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좀 글로 풀어내신 것 같아요. 참 재밌네요. 아까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제 결론을 알고 있는
시간 여행을 해서 제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현 시대에서 이 글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재밌습니다. 정말. 네. 자, 세가 세턴 클럽입니다. 네,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게임기. 볼게요. 격돌, 세턴 대 플레이스테이션. 이때만 해도 뭐 이제 시장에 승리자는 없었죠. 대등하게 격투를 벌일 수 있었던 때였는데, 그 RPG 게임들이 나오면서 플스 쪽으로 무게감이 많이 올라가게 돼서 하드웨어 성능 비교를 하고 이제 대전 격투 게임 뭐 이런 것들 비교를 하는데, 이때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성능은 가장 먼저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은 양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하드웨어 사양인데, 좋은 하드웨어에서 반드시 좋은 게임이 만들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되어야 좋은 게임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겠죠. 자, 그런 점에서 혹시나 자신이 갖고 있는 기존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뭐 생각하는 유저들은 안심해도 좋을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기종의 하드웨어 성능은 거의 백중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 이제 포지션,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성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세턴과 플스의 기기 성능의 차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 인기를 끌어나가느냐, 그게 이제 좀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결과가 났지만, 자, 2라운드 버추어 파이터 대 철권. 이식 완성도. 32비트 CPU 둘 중 하나밖에 살리지 못한 버추어 파이터가 프레임의 부족으로 인해 동작 하나하나가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반해서 철권은 물 흐르듯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철권의 손을 들어준 이식 완성도에 대한 기사 의견이었고요. 그래픽에서는 단연 철권이 앞섭니다. 그리고 박력, 몰입감이라 약간의 과장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철권이 리얼한 격투를 지향하고 있는 버추어 파이터보다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턴 페이지 맞죠? 세가 세턴 클럽인데요. 근데 뭐 이 당시에 그랬어요. 철권과 버파가 이제 확연하게 비교되면서 1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사실 비교가 안 됐죠. 철권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직률을 자랑하면서 좀 크게 앞서갔던 게 사실인데, 자, 총평입니다. 버추어 파이터 팬이라면 거슬릴지도 모르지만 버추어 파이터와 철권은 사실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세턴용 버추어 파이터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정성 들여서 만들어냈다는 느낌보다는 세턴의 발매에 맞춰서 다급하게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종이 인형을 움직이는 것처럼 탁탁 끊어지는 움직임, 아무 움직임이 없는 배경화면, 쉴 새 없이 깨지는 스트라이프 등등. 반면 철권의 경우는 아케이드용의 게임 자체가 플스의 기판과 호환 가능한 시스템 11로 만들어진 탓에 아케이드용을 100%는 아니라도 어떤 점에서는 그보다 더 뛰어난 게임으로 만들어졌다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싱 게임 데이토나 USA 대 리치 레이서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총평을 통해서 체크해 볼게요. 제 2라운드에 이어서 3라운드 역시 플스 쪽에 많은 점수를 주셨네요. 네, 세턴 클럽 담당자로서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현재로서는 세턴용 게임들이 한 수 뒤지고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자, 4라운드는 뭐죠? 다이다로스 대 킬릭 더 블러드. 이것도 아마 킬릭 더 블러드 쪽에 좀 더 많은 걸 줬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요. 이 두 게임의 경우 승부를 가린다는 것이 어려우므로 게임의 전반적인 소개에서 그치기로 하죠. 요거는 그냥 뭐 무승부 개념으로 주신 것 같아요. 자, 슈팅 게임 라이덴 프로젝트 대 펜저 드래곤. 이거는 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펜저 드래곤이 너무나 명작인지라 총평을 볼까요? 단순히 게임을 얼마나 잘 이식했는가는 점으로 따진다면 라이덴 프로젝트는 분명 뛰어난 게임입니다. 그러나 펜저 드래곤과 비교하게 된다면 역시 폴리곤 게임이 갖는 입체적인 매력에 뒤지게 되는군요. 펜저 드래곤이 우위를 차지한다고 하겠습니다. 라이덴은 뭐 당연히 굉장한 명작이긴 하지만요. 펜저 드래곤도 지금까지 이제 회자가 될 정도로 뛰어난 게임임에도 분명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세턴이 좀 분발했으면 한다라는 바람으로 기사를 좀 쓰신 것 같고요. 마법기사 아레이어스 재밌어요. 이 게임 진짜 재밌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라면 제가 방구석에서 즐길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꼭 즐겨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블루시드 그리고 리그노드 사가 이렇게 게임이 있고, 천의 마경 외전 제4의 묵시록, 버추어캅, 버추어파이터 2. 야, 계라성 같은 게임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략 게임이고요.
휘수정 전설 아스탈. 게임 이름이 이게 맞나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이 게임은 좀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가물가물하네요. 이건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레이어 섹션. 슈팅게임. 타이토에서 만든 슈팅게임이죠. 여기 적혀있네요. 제작사 타이토. 95년 가을 발매 예정. 자, 삼국지 4탄입니다. 삼국지 인기야 뭐. 그란체이서, 트윈비, 샤이닝 위즈덤 이렇게 있고요. 트윈비는 전 개인적으로 패미컴, 패밀리죠. 패밀리 때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슈퍼 패미컴 때도 좀 하다가 그랬던 것 같고. 배틀 몬스터즈, 이거는 약간 모탈 컴뱃식의 그런 실사 뭐 그런 느낌의 게임이네요. 라이트 크루세이더. 이거는 슈퍼 겜보이, 슈퍼 알라딘 보이죠? 그 게임인데, 와, 이게, 슈퍼 알라딘 보이 스페셜 해가지고 이제 세턴에서 넘어갔네요. 와, 이거 진짜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쿼터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카메라 구도가 잡혀 있고, 판타지 세계에서 진행되어 가는 이제 게임인데, 한글화가 돼가지고, 당시에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했던 게임이라서, 제가 요거는 이제 각 잡고, 그 방구석에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크루세이더. 그리고 트루라이즈. 이게 영화. 정말 재밌었죠? 이 영화 저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 봐도 재밌는? 지금은 이제 다들 연세가 많이 드셔서, 또 세월의 흐름을 느끼면서. 스텔라 어절트, 모탈 컴뱃 2. 이거 슈퍼 32X 게임이군요. 스타게이트. 이 영화 재밌죠? 극장 가서 봤었는데 말이죠. 캅스킬러, 미드나잇 레이더스, 아랑전설 스페셜. 아랑전설. 정말 멋진 게임입니다. 그리고 세턴 공략입니다. 버추얼 하이드라이드. 이제 요거를 공략을 했고요. 게임 공략 페이지가 아까부터 보는 거긴 한데 2장, 3장을 넘어가지를 않는 걸 보니까 세턴 스페셜 리뷰 데이토나 USA. 평은 사실 상당히 안 좋았지만 이식도가 좀 그래서요. 근데 저는 그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가라는 회사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지금도 좋아하지만. 명작을 찾아서, 북두의 건과 수환기입니다. 수환기는 제가 그 방구석에서 최근에 즐겼었고, 북두의 건은 아직 방구석에서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이것도 꼭 보여드릴게요. 좋네요. 수환기 비법이 있네요. 이 게임 오버된 장에서 시작하는 거 비법도 있고, 그리고 각 라운드별 수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와, 지금 이거 1라운드에서 용을 선택하고, 와, 이거 대박이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자, 세턴의 비기, 버추어파이터, 빅토리골 등등등 호열사 일조. 이런 게임들의 비기가 있고요. Q&A가 있고, Q&A 중에 조금 재밌는 게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뉴스를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겼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일본의 엔화 상승에 관한 것입니다. 엔화의 환율이 갑자기 100엔대 900원 이상으로 올랐는데 지금 엔화가 엄청나게 내려갔죠. 800원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요. 이 95년 당시에는 이제 900원 이상으로 오른 시점이었나 봐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값도 오르나요? 경기도, 이게 주소가 저는 이게 옛날 걸 보면 재밌는 게 주소가 다 나와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한성빌라 8차 102호 함상규님이신데, 이 빌라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지는, 전 이런 게 좀 또 색다르고 재밌더라고요. 함상규님이 900원대를 보고 놀란 이후 엔화는 더욱 올라가서 96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값이 오르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르는 게임도 있고 오르지 않는 게임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스토리 오브 도어처럼 국내 회사가 한글화 하던지 혹은 정식으로 수입해서 판매하는 게임의 경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엔화 영향을 받지 않고, 국내 게임 개발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당연히 받지 않지만, 이건 대답 자체가 좀 이상한데요. 왜냐면 게임 대부분이 수입을 해서 오고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발매, 유통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보면 일부 수입상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임의 경우에는 엔화가 오르면 그만큼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이건 사실 좀 대답이 너무 뻔해서
네, 조금 시원한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각종 기사들이나 그 당시 이제 독자분들이 보내줬던 그림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인기 1위는 신창세기 라그나 센트가 이제 그 센티 라그나 센티가 1위, 2위는 데이토나 USA, 3위는 빅토리 꼴이고요. 빅토리 꼴이 인기를 좀 끌었었네요. 2위는 버추어 파이터, 이제 3위는 고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락기들, 이제 콘솔 게임들에 대한 정보가 지나가고 아케이드 클럽 오락실이죠. 스트라이커즈 1945 1탄이 지금 나올 때입니다. 1탄 역사적인 2탄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1탄도 정말 인기를 많이 끌었고, 바이퍼 페이지라는 게임, 그리고 월드 히어로즈 퍼펙트, 이게 이제 1탄, 2탄, 그리고 Z 맞나요? 뭐 그렇게 이어져 오다가 퍼펙트라 이름으로 나온 거네요. 월드 히어로즈는 제가 1탄, 2탄은 엄청 많이 했었어요. 뭐 늘 그랬던 것처럼 잘하진 못했지만 정말 재밌게 즐겼던 게임이고요. 아랑전설 3탄 해가지고 와, 기술이 다 나와 있습니다. 페인트 기술표라고 해가지고 테리, 앤디, 조, 마이, 기스 그렇게 이제 쭉 이어서 나와 있고요. 아랑전설, 콤비네이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격투 게임 하면 제가 손꼽을 수 있는 게임이 아랑전설 1탄이거든요. 예, 2탄도 너무 좋아하지만 아랑전설 캐릭터들을 너무 좋아해서. 네. 자, 풍운 묵시록. 이게 풍운 묵시록이 뭐죠? 내가 왜 순간 모르겠지? 네, 요건 일단 넘어갈게요. 제가 이게 순간 떠오르질 않는데. 자, 네오지오 파워 해가지고 퍼즐 버블. 참 이 간단한 조작법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제 기억에 이게 당시에 이제 그 여성분들께 참 인기를 많이 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나게 오락실에서도 많이 하고 했던 추억이 있고요. 세가 이제 버추어 파이터 2가 당시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버추어 파이터 2의 이제 오락실에서 즐기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사들, 정보들을 여기다가 기재를 하신 것 같아요. 비디오 게임의 역사 해가지고 벌써 7번째 차례인 것 같고요. 가정용 레이싱 게임이 이제 F0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픽, 사운드, 속도감, 열중도, 조작성, 만족도 별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평가를 해놓으신 건데, 제가 F0가 있고 뭐 이제 이런 마리오 카트도 있고요. 만족도만 볼까요? 만족도 4개까지 왔고요. 버추어 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3개네요. 32X용입니다. 아울런, 멋진 게임이죠. 만족도 4개, 모나코 GP 4개, 리치레이서, 와, 리치레이서가 뭐 전설이긴 전설이죠. 만족도가 5개입니다. 데이토나 USA는 만족도가 3개입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뭐랄까 그 이식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안타깝네요. 그 아케이드용으로는 정말 엄청난 그 레이싱 쪽에서 반향을 일으켰던, 여기 이제 메인 기사의 사진도 데이토나 USA 아케이드 기판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캡콤 팬 해가지고 사이버보츠에 관련된 대전 게임이죠. 네. 이게 기사로 기술과 더불어서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다. 이게 이제 제가 이거 좋은 게 이게 그 타격감이 둔중하고 이렇게 둥둥둥둥둥 들어가는 그런 타격감이 좀 일품이어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네요. 스트리트 파이터 더 무비, 요거는 이제 실사화된 캐릭터를 가지고 대전 게임을 즐겼던 그런 건데, 뭐 한 페이지밖에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케이드 클럽 게시판까지 왔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마음 같아서는 이걸 하나하나 글을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좀 추려서 읽는다고 읽었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선 좀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더 읽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재밌네요. 요거는 총 서바이벌 게임 입문해가지고 총에 관한 리뷰 페이지고요. 슈퍼차일드, 아까 제가 이제 그 표지에 있어서 제가 이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했던, 자, 감독님이 엄이용 감독님이고요. 미국, 일본 등 선진 외국 만화 영화사의 하청 제작에만 의존해왔던
종속적인 한국 애니메이션의 실태에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과감히 탈피, 수십 년간 축적된 우리의 애니메이션 기술과 창의력으로 자체 제작만이 한국 만화 영화의 살 길이다라고 판단하여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라고 말씀 주시고 하신 거예요. 감독 및 제작한 주요 작품. 그러니까 이분께서 감독도 하시고 제작도 하신 작품들이 닌자 거북이, 고스트바스터즈, 우주의 왕자, 히맨. 와, 당시에 정말 내노라 하는 그 만화들을 제작 및 감독하셨던 대단한 분이시네요. 와, 개구장의 데니스 등등등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만화가 떴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자, 이제 오락실 인기 버추얼 파이터 2 1위, 2위는 철권, 3위는 진사우라비 툰. 요거는 이제 그거죠. 사무라이 스피리츠. 네, 그건데 인컴 베스트 10. 요거는 버추얼 파이터가 1위고 2위가 아랑전설 3, 3위가 마하 브레이커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닌텐도 64 클럽도 있네요. 울트라 64 해가지고. 자, 이게 발매가 안 돼서. 자, 크리스마스에 투입 예정인 울트라 64의 매체는 매체 이건 롬이라고 애초에부터 했을 텐데. 자, 닌텐도에서 정식적인 사양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D-롬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롬 카세트도 말이죠. 점점점. 참 문제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유통면에서의 롬 카세트에 분리는 말할 것도 없죠. 뭐 이제 Q&A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질문하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랑 Q&A를 한 거냐면, 여기 보면 본지에서는 캐나다에 있는 특파원 데이비드 한을 통해 입수한 최신 정보를 입수해 공개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데이비드 한이란 분이 이런 정보를 어떻게 좀 빠르게 입수를 할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Q&A 중에서 재밌는 것들만 좀 읽어볼게요. 울트라 64가 타 게임기를 압도적으로 능가한다는 소문은 사실입니까? 물론입니다. 컨트롤 패드는 슈퍼 알라딘보야 비슷하게 6개가 달려있고, 전혀 아니죠. CD를 사용할 수 있는 주변기기 발매될 예정. 차후에 나올 CD-롬 정보는 없습니다. 뚜렷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판매 가격. 북미에서는 249달러. 약 20만원이라는 싼 가격. 사실 닌텐도는 80달러 정도씩 손해볼 예정이지만, 이게 북미 발매가를 제가 모르니까. 네. 오락실에 울트라 64용 게임과 비교해본다면, 오락실에서 선보여진 이제 울트라 64의 게임의 115% 초월 이식이 가능하여 기대가 됩니다. 재밌네요. 이걸 지나서 보니까 이런 Q&A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슈퍼패미콤에 대한 기사도 이제 위성방송 시스템 사테라뷰, 이것도 이제 매니아분들께서는 아시는 그런 기기인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이제 관련이 없죠. 위성방송 자체가 저희 한국에서는 진행될 수가 당연히 없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단자가 있는 데다가 뭐 이제 뭘 꼽아 놓고 하면서 이렇게 합체시켜서 하는 기기인데, 요거는 일단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SFC 슈퍼 패미콤의 이제 특보 성검전설 3입니다. 이 성검전설 3가 아직 발매되기 전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명작이죠. 네, 2도 정말 재밌지만 3를 오히려 더 명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 3에 대한 기사입니다. 발매 예정 기사고요. 꽤나 페이지를 많이 할애해서 이렇게 기사를 했고요. 악마성 드라큘라 XX도 아직 발매 전이네요. 이게 게임기가 보면은 이제 황혼으로 이제 그 저물 때 황혼으로 갈수록 또 명작들이 많이 나오는데, 참 보면 너무 막 하고 싶어지는 막 그런 게임들이 많이 보입니다. 배틀 타이쿤, 배틀 로봇 열전 등등등 나와 있고요. 데어 랑그리사도 나와 있고,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도 나오네요. 천의 마경 제로, 미스틱 아크. 야, 커밍순이 많이 있습니다. RPG에 대한 이제 초보자를 위한 게임 가이드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5번째 차례네요. 재밌습니다. 비기, 프론트 미션, 에스트 폴리스 전기 2, 슬램덩크 2 등등등 보입니다. 용모의 건투 기스 선택하기. 유이베 스토어도 있네요. 자, 슈퍼 패미콤 게시판 있고요. 이때 1위는 4차 슈퍼로봇 대전이 1등이었고, 2등이 크로노 트리거, 3등이 프론트 미션이었고요.
자, 발매 전 인기. 이건 이제 기대 순위가 될 수 있겠죠. 1위 드래곤 퀘스트 6, 2위가 이스5, 3위가 베어 랑그리사였습니다. 1995년 7월 현재 인기 순위를 알아봤고요. RPG 매거진 해가지고 이건 테이블 RPG 뭐 그런 거죠. 네. 자, 요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제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던전 앤 드래곤즈에 관련된 테이블 RPG 대한 기사 정보가 나오고 끝났네요. 와, 매월 23일날 발매되는 게임 매거진 1995년 7월호를 지금 읽어봤고요. 정기 구독하면 10% 할인되고요. 1년 구독료가 59,400원입니다. 월 정가액이 5,500원이니까요. 지금 이 요금을 그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플스 PSN 등록 비용 제일 저렴한 그 에센셜인가요? 그게 아마 요거랑 비슷할 거예요. 지금 1년 구독료가 6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정기 구독자에게 드리는 특전, 가격 인상에 관계없이 계약 만료 시까지 우송해드리고, 게임 매거진이 기획하는 행사에 초대하고 발행하는 각종 단행본 할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고요. 매월 집에서 편안히 게임 매거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서점에 가서 이렇게 그 책을 막 고르고 만지고, 그 당시 서점에 가면 나는 그 특유의 그 내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 내음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예. 어쨌든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임 매거진 회사는 어디 있었을까요? 광진구에 있었네요. 군자, 능동, 군자 쪽일 텐데, 와, 엄청 가까이 있었네요. 아, 가까이란 말은 지금 제 집과, 네, 군자 근처에 제가 살고 있어서, 95년 7월호, 통건 9호입니다. 게임 매거진. 와, 서울우유 광고가 나오고, 사이버부츠 광고까지 해가지고, 아,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게임 매거진 1995년 7월호. 그때로 지금 잠시 돌아가 봤습니다. 7월호가 여기 보시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5월 23일 날 발행을 했고요. 아,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책으로 좀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앞서서 읽은 책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제 2명의 친구를 초대해서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3명이서 읽든 2명이서 읽든 그리고 지금처럼 혼자 읽든 앞으로 좀 자주 책 읽는 컨텐츠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 너무 반가웠습니다.